인생이 조용히 무너지는 5가지 신호와 회복의 길. 이 주제가 지금의 당신에게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얻은 인생과 함께 해주세요. 인생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몰락을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상상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큰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게 극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본인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조용히 무너집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구조가 서서히 부식되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작은 신호들을 보내며 천천히 균열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인생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5가지 신호를 살펴보고 각각의 신호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무 기대가 없어질 때. 무기력의 시작. 건강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 다음 달에는 운동을 시작해 볼까? 언젠가 여행을 가고 싶어? 같은 소소한 기대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런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잘 되고 싶은 마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망해도 상관없어라는 자포자기의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공허한 상태가 됩니다. 30대 직장인 민수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승진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포기하고, 이직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승진 발표가 나와도 기대감이 없고 떨어져도 분하거나 속상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은 좀 나을까? 라는 기대도 없고 금요일 퇴근길에 주말에 뭐 하지? 라는 설렘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입니다. 20대 대학생 지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기 초에는 이번 학기는 좋은 학점을 받아야지라는 다짐이 있었지만 중간고사가 망쳐도 그래도 기말은 잘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포기다, 망했어라는 절망감도 없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와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무기력은 이렇게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으면 노력할 이유도 없고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질 때. 고립의 시작. 사회적 관계는 우리 삶의 에너지원입니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정서적 충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에너지가 없어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옷을 입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대화를 나누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이 모든 과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처럼 느껴집니다. 40대 주부 수진 씨는 예전에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카톡 단체방에서 만남 약속이 잡혀도 미안, 그날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 몸이 좀 안 좋아서라는 핑계를 대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빴고 정말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어도 몸이 괜찮아도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옷을 골라 입고 화장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벅차게 느껴집니다. 직장인 태호 씨도 비슷합니다. 회사 동료들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도 먼저 드세요. 저는 일 좀 더 하고 갈게요라며 혼자 남습니다. 사실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화에 끼어서 웃고 떠들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퇴근 후 저녁 약속도 점점 줄어듭니다.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고립은 회복보다 먼저 옵니다. 힘들 때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고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데 정작 그럴 에너지조차 없어서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을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하루가 그냥 흘러갈 때 시간의 주인에서 노예로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시간을 쓰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걸 해야지, 이번 주말에는 저걸 해봐야겠어라는 계획이 있고 하루를 마치면 오늘 이걸 했네, 아쉽게도 저건 못했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시간에 떠밀려 살게 됩니다. 계획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하루가 시작되고 밤이 되면 그냥 하루가 끝납니다. 무엇을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고 내일 무엇을 할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현우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전 11시쯤 일어나서 침대에 누운 채로 유튜브를 봅니다. 배가 고파지면 배달 음식을 시키고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봅니다. 오후가 되면 일을 좀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노트북을 여는 대신 소파로 자리를 옮겨 넷플릭스를 틉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배달 음식을 시키고 새벽 2, 3시까지 의미 없이 인터넷을 떠돌다가 잠이 듭니다. 아침이 되면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냈지? 라는 생각도 없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대학생 서연 씨도 비슷합니다. 강의 시간표는 있지만 출석이 필수가 아닌 수업은 점점 빠지게 됩니다. 과제 마감일이 다가와도 내일 하지 뭐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마감 직전에 급하게 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못합니다. 주말에는 이번 주말에는 밀린 공부를 해야지라는 다짐도 없고 월요일 아침에 주말에 왜 아무것도 안 했지? 라는 후회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갈 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삶은 마치 강물에 떠 있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모른 채 물결에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불만은 많은데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체념의 깊이. 불만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인식하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불만만 늘어놓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됩니다. 말로는 힘들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행동은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체념은 포기보다 더 깊은 상태입니다. 포기는 안 되겠어, 그만둘래라는 결정이지만 체념은 어차피 바꿀 수 없어라는 무력감입니다. 회사원 미라 씨는 매일 친구들에게
회사 불평을 합니다. 우리 팀장 진짜 최악이야. 야근 너무 많아서 죽겠어. 이 회사 다니면 내 인생 망한다니까. 친구들이 그럼 이직 준비해 봐라고 하면 그게 쉽게 되겠어? 요즘 취업 얼마나 힘든데라고 답합니다. 그래도 이력서라도 써봐라고 하면 주말에 해야지라고 하지만 주말이 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계속되지만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동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망하겠어. 이러다 빚만 늘겠네라고 말하면서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마케팅을 시도하거나 컨설팅을 받아보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돈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런 상태는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불평을 하는 것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5번째 신호는 스스로를 자주 무시할 때, 자존감의 붕괴.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뭐 그렇지. 원래 나는 이 정도야 라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그 기둥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겸손이나 자기 객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습관이 되면 진짜로 자신을 그렇게 믿게 됩니다. 자존감을 깎는 말은 인생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30대 직장인 은지 씨는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 거야. 어차피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좋은 반응을 받으면 역시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회의에서 입을 다물게 되고 존재감이 없어지고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대학생 준호 씨는 동아리 회장 선거에 나가고 싶지만 나 같은 애가 회장을 해? 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너 잘할 것 같은데? 라고 격려해도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겠지라고 무시합니다. 결국 지원하지 않고 역시 나는 리더십이 없어라는 믿음만 강화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스스로를 무시하니까 도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니까 성공 경험이 없고 성공 경험이 없으니까 더욱 스스로를 무시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회복의 가능성과 알아차림의 힘.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이게 나의 이야기인데 라고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은 변화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비록 아직 해결책은 없더라도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회복은 극적인 변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됩니다. 무기력을 느낀다면 아주 작은 기대를 만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좋아하는 빵을 사 먹어야지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고립되어 있다면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부터 시작하세요.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연결됩니다. 시간에 떠밀린다면 하루에 한 가지만
계획하고 실행해 보세요. 오늘은 30분 산책하기 같은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불평만 한다면 불평 하나당 행동 하나를 연결하세요. 회사가 싫어라고 말했다면 그 주의 채용 공고라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면 자기 대화를 바꿔보세요. 나는 안 돼 대신 나도 시도해 볼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보다는 서서히 쌓이는 작은 균열들이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복도 조용하고 점진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 알아차렸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지금부터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인생은 천천히 무너졌듯이 천천히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선택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얻은 인생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